오늘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니들 너무 반갑습니다. 메이크업을 잘하고 못하고 기준을 나눌 수 있는 건 바로 깔끔한 표현인데요. 공들여서 메이크업 예쁘게 한 것 같아도 너무 지저분해 보일 때 있잖아요. 나도 메이크업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됐지? 깔끔하게 하고 싶다.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은 깔끔한 메이크업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중요한 날에 이렇게 따라하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럼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피부가 지저분해 보이면 메이크업 자체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깔끔한 피부 메이크업을 하려면 처음에 스킨케어를 잘해야겠죠. 스킨케어를 엉망으로 한 상태면 아무리 좋은 파운데이션 그리고 손기술이 있어도 제대로 피부 메이크업이 안 되는 거예요. 메이크업을 전공으로 전문적으로 배울 때 스킨케어 베이스만 몇 개월은 배우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깔끔한 피부 메이크업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들을 짚어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수분과 유분의 균형이에요. 우리가 옛날부터 화장품 광고나 유튜브, 인스타 아니면 잡지 이런 데서 보면 유수분 밸런스라는 키워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가지라도 부족하거나 너무 과하면 좋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수분이 적으면 속건조가 발생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건조한 상태다 보니까 피부가 비상사태여서 더 유분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속은 건조한데 겉은 번들거리는 거죠. 또 유분이 너무 적으면 수분의 지속력이 너무 짧아져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얼굴이 당길 거예요.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의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이 균형을 어떻게 맞추냐? 정말 간단합니다.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강조했던 거예요. 먼저 수분을 가득 채우고 마지막에 보습감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분을 왕창 넣어주고 그 다음에 수분 플러스 약간의 유분을 섞어서 피부를 코팅하는 거죠. 이러면 안에 수분은 갇히고 겉에는 보습막이 딱 입혀져서 수분이 오랫동안 유지되죠. 이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이 유수분 밸런스 깨져 있으면 베이스 메이크업 어떻게 해도 지저분하게 돼요. 일단은 토너나 미스트를 가득 뿌려서 수분을 채워주세요. 흐를 정도로 많이 바릅니다. 유분기가 아예 없고 수분감만 있는 토너나 미스트는 이렇게 흐를 정도로 많이 발라도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기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건조한 분들은 특히 더 정말 넘치도록 많이 발라주세요. 이제 크림을 발라서 보습막을 입힐 거예요. 제가 스킨케어 제품 추천을 많이 안 하는 편이거든요. 한번 좋은 걸 발견하면 꽤 오랫동안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많은 크림들을 추천해드리지 않았잖아요. 제가 오랜만에 또 괜찮은 크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더 하르나의 시카이드 크림이에요. 원래는 이 제품이었거든요. 이 패키지로 새롭게 리뉴얼 됐어요. 이 크림이 나온 지 꽤 돼서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패키지가 아예 바뀌고 리브랜딩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내용물은 동일하다고 합니다. 제품력은 달라진 게 없이 그대로라고 합니다. 제가 예민한 피부다 보니까 제품을 다양하게 못 쓰잖아요. 그래도 저는 안 맞는 거 쓰긴 하거든요. 트러블 생겨도 메이크업 영상 찍을 때 너무 좋거든요. 가릴 게 많으니까. 그냥 영상 생각을 안 하면 사실 쓰는 것만 쓰긴 해요. 왜냐면 잘 맞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은 저는 패키지가 리뉴얼 되기 전에도 잘 썼는데 이거 한 통은 다 비웠어요. 아예 안 나와. 다 썼어요.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는 크림 바르기가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끈적거리는 게 싫어서. 근데 이 크림이 끈적거리지가 않거든요. 같이 발라볼게요. 일단 미스트를 뿌려서 이렇게 촉촉하게 만들어주시고 이게 다 증발되면 안 돼요. 이 토너가 약간 남아있을 때 크림을 발라야 토너의 수분감이 딱 갇혀서 그대로 지속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마른 상태에서 발라주지 마시고 촉촉함이 남아있을 때 물기는 느껴지지 않지만 촉촉함은 느껴질 때 바로 크림을 바르시면 돼요. 일단 제형은 흐르는 제형은 아니에요. 여름이니까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 건조함에 맞춰서 발라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더워지기 전부터 썼는데 그때는 많이 발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덥고 습하니까 조금만 발라요. 손가락 한 마디에 반 정도 바르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건조함에 맞춰서 발라주시면 되고 그냥 싹 흡수되거든요. 이 흡수가 진짜 빨라요. 제가 마르다 보니까 벌써 다 발랐는데 저는 진짜 이 크림의 흡수력이 1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크림에 비해서 다시 발라보자. 이렇게 그냥 싹 스며들어요. 이게 막 흐르는 제형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싹 스며들어서 사라져 있어. 진짜 흡수가 빠르거든요. 이 흡수가 더디면 꼼꼼하게 발라야 돼요. 안 그러면은 중간중간 뭉쳐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통 초보자분들은 모르고 그냥 넘어가요. 아침에 또 바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 상태에서 이제 쿠션 바르면 그 부분들이 밀릴 수 있어요. 뭉치게 발릴 수도 있고. 그래서 흡수를 진짜 잘 시켜야 돼요. 꼼꼼히 구석구석 다 만지면서 뭉쳐있는
밀리는 게 없는지 이렇게 다 만져줘야 되거든요. 싹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이 크림이 진짜 좋은 게 흡수가 바로바로 되니까 아침에 바쁠 때 빨리 바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전혀 밀려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이거 발랐는데 메이크업 밀린다? 그러면 이 크림 때문이 아니라 선크림이나 다른 문제일 거예요. 제가 진짜 어떻게 해봐도 이 크림이 밀려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 크림을 선택한 이유 첫 번째, 제가 예민한데 잘 맞았다. 잘 맞는 제품 별로 없는데 잘 맞아서 통과. 그다음 두 번째, 흡수력이 좋으니까 초보자분들도 메이크업 전에 바르기 좋겠네? 그런 생각이 골랐고, 그다음 세 번째는 보습감이 좋아요. 그 보습감이 엄청 기름지지 않아요. 무겁고 답답한 보습감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막 가볍진 않고 그냥 정말 적당한 느낌? 무겁고 가벼운 거 딱 중간 느낌으로 이 피부의 보습을 딱 채워주더라고요. 이 보습감이 없이 너무 수분감만 들어있는 워터리한 그런 제형의 크림을 바르면 정말 파워 지성을 제외하고는 속건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무리 덥다고 해도 요즘 실내 들어가면 다 에어컨 키잖아요. 그러면 너무 피부가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도 어느 정도 보습감이 있는 크림을 바르거든요. 왜냐면 밖은 엄청 덥고 습한데 안은 또 건조해, 에어컨 때문에. 이 온도와 습도 차이가 너무 크니까 또 피부가 쉽게 지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보습감은 필요한데 또 너무 과하면 진짜 여름에 찝찝하잖아요. 딱 적당한 보습감이더라고요. 나는 더 가벼운 보습감을 원한다. 그러면 양을 줄이셔도 돼요. 양을 줄여서 조금만 바르면 되니까 보습감은 내가 얼마나 바르냐에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되게 흡수가 빨리 되고 매끈하게 마무리되거든요. 뭐 피부에 끈적거리게 남는 것도 없고 그냥 진짜 매끈한 마무리감. 이렇게 보이시나요? 피부가 살짝 붙었다 떨어지잖아요. 제가 옛날부터 강조했던 딱풀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피부가 쫀쫀해지면 딱풀을 얇게 바른 듯한 느낌이 나서 이 위에 파운데이션을 발랐을 때 착 달라붙는 거죠. 왜냐면 피부가 약간 끈끈하니까 이 위에 바르는 제품들이 착 달라붙어 버려. 근데 여름에는 또 딱풀이 너무 과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더우니까 유분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쫀쫀하게 너무 딱풀 칠하듯이 그렇게 피부를 만들어버리면 다크닝이 빨리 와요. 되게 멜팅이 잘 돼요. 엄청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쫀쫀함이 조금 덜한 제품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딱 진짜 적당히 쫀쫀해요. 약간 건조해지면 양을 더 늘리면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보습감이 채워지고 더 쫀쫀해져요. 단이들 중에 저희 스킨케어 제품들 좋아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거 따라 샀더니 잘 맞았고 괜찮았다? 그래서 이번에 크림 필요하신 분들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크림이 리뉴얼 됐잖아요. 그래서 리뉴얼 기념 행사 중이라고 하거든요.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더 하르나이 브랜드 스토어에서 신제품 립 에센스 100% 증정한다고 합니다. 100ml짜리 3개의 묶음은 58% 할인을 하는데 거기에 30ml짜리 시카이드 크림, 시카이드 마스크팩 5매까지 추가로 증정한다고 하네요. 이번에 리뉴얼 기념으로 큰 행사를 하는 거여서 이 할인 혜택이 역대급 구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림은 금방금방 쓰니까 크림 필요한 분들은 이번에 구매하는 거 추천합니다. 자, 스킨케어 다음에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시작해야 되잖아요. 두 번째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 영상 많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얇게 바르기. 일단 여러분 바르는 양의 반 정도는 줄이셔야 돼요. 이 피부는 정말 얇거든요. 여기에 많은 양을 올리면 버티질 못해요. 저는 오늘 파운데이션 더블 레스팅으로 할게요. 이게 지속력이 진짜 괜찮거든요. 바르는 양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브러쉬가 최고예요. 왜냐면 적은 양으로 얼굴 전체 바르기 힘들잖아요. 고르게 넓게 펴바르기 위해서 브러쉬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브러쉬에 고르게 묻혀야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진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건데 도구에 고르게 묻어 있어야 피부에 고르게 묻는다. 이거 공식이에요. 공식. 한 번만 묻히는 게 아니라 한 10번 이상은 왔다 갔다 하면서 묻혀야 돼요. 이렇게 고르게 묻었죠. 근데 바로 바르기보다는 일단 조금 테스트를 해봐요. 얼만큼 나오는지. 얇게 나오네. 그리고 바를 때 세게 바르지 마세요. 세게 바르면 여기서 너무 많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다 양을 소진하는 거예요. 여기만 두껍게 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좀 커버력 있는 제품을 발라주세요. 커버력이 있으면 얇게 발라도 금방 가려지니까 메이크업이 훨씬 빠르게 끝나거든요. 미간부터 바르고 점점 외곽으로 가요. 항상 외곽은 얇게 발라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세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또 이번 적게 묻혀요. 왜냐? 큰 부위들 다 발랐잖아요. 이제 좁은 부위 발라주니까 양이 그만큼 필요가 없어서 진짜 조금만 묻혔어요. 그리고 턱, 인중 살짝만 가요. 여기 많이 발라봤자 다 껴버려요. 주름에. 그 다음에 또 진짜 없는 양으로 또 묻혀. 그 다음에 코. 여기는 조금 더 강하게 모공을 채워줘야 되니까. 각질 많이 올라오는 피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런 브러쉬로는 살짝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퍼프로 두드리면서 발라주세요. 퍼프에도 진짜 조금만 묻혀서 이렇게 두드릴게요. 한번 두드려서 밀착.
파운데이션은 거의 안 발라야 하는 부분은 인중이고요. 그다음 눈가예요. 눈가에 베이스 진짜 많이 바르시면 안 돼요. 저 지금 안 발랐거든요. 이 눈가는 아예 안 바르고 그 주변만 발랐어요. 파운데이션은 눈 가까이 다 발라버리면 눈화장 할 때 진짜 방해가 돼요. 눈화장 다 번지고요. 눈화장 하면서 너무 찍혀버려. 그래서 베이스가 지저분해지고 그러면 또 베이스 수정한다고 베이스 두꺼워져. 눈가 칙칙하다 그러면 이 눈두덩 말고 눈두덩 위에 있죠? 여기만 발라주세요. 그리고 이 눈두덩은 아이 프라이머 발라서 따로 커버를 할 거예요. 눈가 전용 제품을 발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금방 번져버려. 이렇게 눈 위에만 바르고 언더, 이쪽 거의 안 발랐어요. 이 주변만 발라요. 이런 거 하나로 메이크업의 깔끔함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 다크서클을 커버할게요. 다크서클만 얇게 밀착하면서 바르는 거죠. 그 나머지 부위는 일절 바르지 않아요. 그래야 얇게 유지가 돼서 베이스가 깔끔해진다. 자, 이렇게 다크서클을 일단은 가렸어요. 베이스가 정말 중요한 게 이게 조금이라도 덜 가려지면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컨실러 다시 사용해서 이제 붉은 부분들, 그다음 여드름, 잡티 이런 거 가려줄게요. 아주 얇게 바르지만 커버할 건 다 커버하는 거죠. 그러면 피부가 깔끔합니다. 뾰루지 흉터도 이렇게 바른 거죠. 작은 잡티는 브러쉬 크기를 바꿔서 작은 브러쉬로 가려주셔야 됩니다. 가리고자 하는 크기에 맞춰서 브러쉬 크기를 다양하게 쓰셔야 돼요. 자, 이렇게 커버를 다 했습니다. 아주 얇고 깔끔한 피부 메이크업이 되었죠? 그 다음 블러셔도 중요한데요. 일단 저는 오늘 오묘 밤 컬러를 쓸 거예요. 아이앤 치크 프라이머 밤이어서 바르면 엄청 보송하게 마무리되거든요. 촉촉한 블러셔도 너무 좋지만 또 너무 광택이 나고 글로시하다 보면 여기 요철 부각이 많이 될 수 있어요. 오돌토돌하게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마무리감이 매트하게 되는 거 추천합니다. 조금 더 피부가 매끈해 보일 거예요. 블러셔 깔끔하게 바르려면 이런 퍼프도 괜찮고요. 아니면 브러쉬. 다이소에서 파는 건데 크기가 딱 적당해서 블러셔로 잘 쓰거든요. 일단 고르게 묻혀요. 고르게 묻히고 5번 정도 두드려서 또 고르게 퍼트리는 거예요. 고르게 퍼져 있어야 피부도 고르게 발리니까.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살살 두드려주세요. 살살 두드려야 처음부터 진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깔끔하게 발립니다. 이 브러쉬가 좀 따가운데 크기랑 모량이 딱 적당해서 그냥 따가운 거 참고 잘 쓰고 있어요. 살살. 그냥 손에 힘이 아예 없어야 돼요. 계속 묻히면서. 컨실러를 살짝만 묻혔어요. 조금만. 그 다음에 블러셔 가장자리만. 그래야 딱 얼룩이 사라집니다. 안쪽엔 두드리면 안 돼요. 그럼 블러셔가 사라지니까 딱 가장자리만. 그리고 컨실러로 하는 게 좋아요. 묽은 제형으로 수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약간 걷어낼 수 있거든요, 베이스를. 컨실러가 더 물기가 아예 없거든요. 물기가 없는 제품으로 이렇게 덧발라야 걷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 쉐딩은 이런 가루 타입도 너무너무 좋지만 양 조절을 잘못하면 얼룩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숙달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쉐딩 스틱이 제일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에뛰드 쿨 쉐딩이 컬러가 진짜 자연스러워서 코 쉐딩하기 좋아요. 코를 U 모양으로 그려주시고 퍼프를 반으로 접어요. 근데 여기에 컨실러가 약간 묻어있는 상태여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기가 있으면 약간 커버를 걷어내면서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컨실러가 살짝 묻어있는 퍼프가 가장 블렌딩이 잘 돼요. 이런 도구 때문에 메이크업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쉐딩 스틱으로 모양을 잡아주고 어느 정도 칠해져 있으니까 이런 가루 타입은 조금만 하면 돼요. 이 쉐딩 스틱을 하고 파우더를 해서 유분기를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코 쉐딩을 해야 돼요. 유분기가 있는 상태에서 코 쉐딩 가루 타입 하면 안 돼요. 다 얼룩지니까. 그래서 파우더를 할게요. 파우더는 내장 퍼프로 해도 너무 좋지만 브러쉬가 얇고 고르게 발리거든요. 그리고 저처럼 피부가 얇은 분들은 파우더를 조금이라도 두껍게 얹으면 피부가 텁텁하면서 요철 부각되고 되게 답답해 보여요. 피부가 좀 도톰한 분들은 괜찮은데 모공이 넓고 피부가 얇고 잔주름이 있고 핏줄이 잘 보이고 이런 피부는 굉장히 텁텁해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보송보송하게 연출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브러쉬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브러쉬가 아주 힘이 없어요. 되게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파우더 할 때 되게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유분기를 잡아줬고 이제 가루 타입을 쓰면 돼요. 일단 연한 거 미간부터 시작해서 점점 아래로 내려요. 이때도 살살 힘을 잘 빼면 얼룩지지 않아요. 이게 얼룩진다는 건 브러쉬에 너무 많이 묻어있다는 거고 또 너무 세게 칠한다는 거예요. 세게 칠하면 너무 많은 양이 나와서 얼룩지기도 하고 커버가 벗겨집니다. 그럼 또 지저분해지죠? 살살 하면 커버가 벗겨지지도 않고 얼룩지지도 않아요. 힘 빼는 게 어려워. 그러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나는 너무 바빠서 이렇게 천천히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차라리 생략을 많이 하세요. 과정을 생략해요. 그냥 내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베이스랑 뭐 립 이런 식으로만 다 과정을 생략하고 중요한 거 몇 개만 하는 거예요. 그게 훨씬 깔끔해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어두운 거 묻혀서 코끝을 잡아줄 건데 이미 칠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룩이 지지 않아요. 조금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눈썹 그릴 때 펜슬만 사용하다 보면 펜슬이 뭉치기도 하고 비어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만 봤을 때는 괜찮은데 측면에서 보거나 자연광에서 봤을 때 비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섀도우로 이 빈 면적들을 채워주고 그 위에 펜슬로 빈 부분만 조금만 그려주면 깔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쉐딩이 제일 좋아요. 발색이 연하니까 눈썹이 진하게 되지 않아서 좋거든요. 이 속을 채워주는데 다 채우는 게 아니라 빈 부분만. 그 다음에 이제 빈 부분만 펜슬로 더 추가적으로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리는데 안 채워져 그런다고 계속 덧바르지 마시고 더 진한 컬러로, 너무 수채 없는 부분은 훨씬 진한 컬러로 채워주셔야 돼요. 한 가지 컬러로만 계속 그리면 뭉쳐버려요, 제형이. 그러니까 잘 안 채워지는 부분은 더 진한 컬러로, 흑색에 가까운 컬러로 더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눈썹을 그리고 아까 블러셔 했던 아이치크 프라이머 밤 눈가도 아이 프라이머를 발라줄게요. 아이 프라이머를 바르는 이유, 이렇게 눈가 칙칙함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유분기를 딱 잡아주죠. 그래서 번짐도 방지할 수 있고 섀도우 뭉침도 예방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로즈빛 음영을 할 거여서 핑크빛 컬러를 눈 뒤에 음영을 살짝 주고 눈 피부가 느껴지지도 않을 정도로 살살 하면 얼룩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게 바르면 얼룩 져버려요. 바로 살살 펴발라야 되고 나 얼룩 져버렸어. 그러면 면봉으로 살살 문지르면 딱 섀도우만 걷어지거든요. 세게 하면 이 주변 피부 다 지워집니다. 살살 이렇게 문지르면 딱 걷어져요. 이렇게 앞쪽으로도 스무지 할게요. 이때도 살살. 이번엔 음영 컬러. 아까 브로우 칠했던 브러쉬로 속눈썹 위쪽에 얇게 음영을 넣을게요. 위에 퍼트릴 땐 더 살살. 이렇게 살살만 해줘도 진짜 섀도우 얼룩지지 않거든요. 앞쪽에도 살짝. 언더에 칠할 때도 너무 내려서 칠하면 진짜 지저분하고 번진 것 같아요. 옆으로 칠해야 돼요. 아래로 칠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그래야 깔끔하게 칠해집니다. 지금 너무 내려갔거든요. 아래쪽을 약간 지워요. 너무 어두워서 뒤에 조명을 켰습니다. 클라뷰 실버 라일락. 이렇게 펄로 눈에 생기를 줄 거예요. 가운데 펴발라요. 안 묻은 손가락으로 주변부로 퍼뜨리면 돼요. 그러면 이 펄이 지저분하게 발리지 않아요. 안 묻은 손가락으로 퍼뜨리기. 그리고 깔끔한 표현을 위해서 70% 음영 리퀴드 라이너로 그려주겠습니다. 나 아이라인 왜 이렇게 뭉치고 가루 떨어지고 지저분하게 그려지지? 그러면 한번 이거 써보세요. 진짜 깔끔하게 잘 나와. 근데 또 색깔은 자연스러워. 이 아이라인은 제품력이 진짜 중요해요. 가루 떨어지는 제품도 많고요. 발색이 잘 안 되는 그런 제품들도 많은데 발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몇 번을 눈가를 비비니까 되게 지저분해집니다. 제품력이 좋은 걸 꼭 써주세요. 아이라인은. 등꼬리가 깔끔하게 안 빠지면 일단 대충 그리고 아주 뾰족한 면봉. 이걸로 수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조금 더 깔끔한 아이라인과 더 부드러운 표현을 위해서 아이섀도우를 더 그릴 건데요. 이건 젤 타입이어서 더 깔끔하게 그려질 거예요. 이거 말고 이거 써야겠다. 코코아 브릴레 컬러를 정말 중요한 거 이렇게 묻히고 바로 그리면 가루가 막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저분해지거든요. 휴지에서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럼 겉에 가루는 떨어지고 이 속으로 가루가 들어갑니다. 가루 떨어짐이 절대 안 생겨요. 이렇게 하면 가루 절대 안 떨어져요. 저는 눈 화장할 때 특별히 여기를 수정하지 않거든요. 피부 화장. 휴지에 잘 털어주고 그릴 때도 살살 그려주면 가루가 안 떨어져요. 그리고 라인을 윗부분에 이렇게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살짝 스머지 시켜줄게요. 조금 더 섀도우로 라인을 정돈시켜주는 거예요. 아이라인 그리는 거 너무 어려워 이런 분들은 아이라인으로 일단 그린 다음에 이렇게 섀도우로 정리를 해주세요. 아이라인으로만 완성시키려고 하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메이크업이 지저분해져요. 잘 안 되는데 계속 덧바르니까. 그래서 일단 아이라이너로 대충 그리고 이렇게 섀도우로 정리하면 돼요. 삐뚤빼뚤한 선들을 가려주고 이렇게 스머지 시켜주니까 훨씬 라인이 깔끔해지죠.
그리고 저는 아이라인을 속눈썹 뿌리 쪽, 위쪽만 그렸고 속눈썹 아래쪽은 아예 안 그렸거든요. 뷰러를 하면 라인 안쪽이 다 지워지거든요. 되게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애초에 뷰러 전에 아이라인 그릴 때는 안쪽을 안 그리는 거예요. 뷰러를 해도 아이라인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뷰러 한 다음에는 반드시 스크럽 브러쉬로 한번 빗어주세요. 이 결이 엉켜있으면 마스카라 할 때 너무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속눈썹 붙일 때도 잘 안 붙여지거든요. 제 방향으로 잘 가도록 빗어주세요, 꼭. 그 다음에 이제 아이라인을 안쪽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뷰러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아이라인을 다 그렸고 그 다음에 이제 언더를 칠할 건데 그냥 섀도우만 바르는 것보다 애교살을 좀 더 밝혀주고 그 위에 섀도우를 덮어버리면 훨씬 입체감이 생겨요. 그리고 더 깔끔해져요. 섀도우만 바르면 금방 날아가는데 좀 더 끈끈한 제형을 발라주면 약간 접착제 역할을 해줘서 더 오래갑니다. 그래서 저는 삐아의 볼륨 화이트 이걸로 먼저 애교살을 밝혀줄게요. 이게 일반적인 섀도우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젤 같은 제형이거든요. 마르면 픽스되는 제형. 이런 거를 먼저 발라주시면 훨씬 섀도우가 오래 붙어있어요. 그래서 더 깔끔해집니다. 근데 이것만 바르고 끝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젤 제형이 애교살 주름 사이사이에 껴서 약간 지저분해요. 그래서 마무리는 섀도우로 해주셔야 돼요. 눈 앞머리까지 연결해서 앞으로도 좀 확장해줄게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묻어있는 브러쉬로 눈 앞머리 쪽 여기를 문질러요. 그대로 굳어버리면 얼룩져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스머지 시켜야 돼. 그리고 이제 좀 더 섀도우를 바르는 거죠.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섞어보려고요. 항상 섀도우는 섞어 바르는 게 제일 예뻐요. 블러셔가 약간 핑크빛이잖아요. 그래서 흰빛이 도는 라벤더를 바르고 싶은데 이건 너무 밝아지니까 여기에 쉬어 누드 컬러 이렇게 조금 더 밝기를 내려줄 수 있는 컬러를 섞을 거예요. 이렇게 바르고 그 위에 쉬어 누드를 그리고 반드시 브러쉬로 문지르기 그래야 주름 사이사이에 고르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영 바로 밑에 있죠? 여기를 일자로 한 번만 칠해주세요. 그리고 옆으로 스머지 음영과 애교살의 경계를 한 번 더 나누는 거예요. 이게 애매모호하면 되게 지저분해 보이고 번진 것 같아서 여기를 한 번만 밝게 칠해서 음영과 애교살의 경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깔끔한 느낌을 위해서 깔끔한 디자인을 붙여볼게요. 한 가닥씩 된 거. 2호 포프로 이렇게 속눈썹을 붙인 다음에 마스카라 할 때 깔끔하게 발리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마스카라도 제품력이 진짜 중요해요. 저는 마스카라 발랐을 때 효과가 없는 거를 정말 안 좋아해요. 발랐는데 또렷해지지 않는 거는 바르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또렷해지는데 잘 뭉치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다이소에서 팔아요. 에뛰드 특유의 또렷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스카라 바르고 나서 이런 속눈썹 컬링 기기가 있거든요. 뜨겁게 만들어주는 거. 꼭 이걸로 안 해도 돼요. 그냥 꼬지에 불 붙여서 뜨겁게 만들어서 해도 되는데 그게 저는 약간 폐에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를 샀거든요. 금방 뜨거워져요. 이걸로 마스카라를 한번 정리해주는 거예요. 이 열에 의해서 마스카라 뭉친 게 녹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깔끔해집니다. 대신 마스카라가 굳기 전에 해야 돼요. 이거 굳어버리면 안 녹거든요. 바르자마자 한번 열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은요 각질이 있으면 그렇게 지저분해 보일 수 없어요. 근데 각질은 미리 불려놓는 게 답이에요. 이렇게 립밤을 가득하게 발라놔서 미리 불려놓으면 제거가 정말 쉽거든요. 그러니까 꼭 스킨케어 할 때 반드시 립밤 아주 많이 이렇게 불려놔야 돼요. 많이 발라서 불려놔야 돼요. 각질이 다 잠재워졌거든요? 저는 이거 발랐어요. 아주 촉촉해서 좋아. 버터 에센스. 립밤만 걷어줄게요. 항상 립 바르기 전에는 가볍게 립밤을 걷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립 제형이랑 다 뭉쳐서 지저분해져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컨실러로 입가를 정리. 가볍게. 너무 많이 발라버리면 하얗게 주름에 다 껴버려요. 그래서 남은 양으로 그냥 진짜 살짝만 해야 주름에 잘 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은 바르지 마시고 가에만. 그리고 손가락으로 한번 문질러주세요. 안 그러면 주름 사이사이 하얗게 컨실러들이 껴버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걷어주셔야 돼요. 훨씬 깔끔해졌죠? 입술 바르기 딱 좋은 상태가 됐어요. 난 누디 핑크. 되게 자연스러운 컬러여서 이걸로 입술 라인 좀 잡아줄게요. 손가락으로 꼭 이렇게 한번 문질러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바로 틴트 바르면 이 주름 사이사이에 이 립 펜슬이 다 껴버려요. 립 펜슬이 경계지지 않도록 꼭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오늘 포트랩 핑크 레브르 컬러 진짜 예뻐요. 이걸로 탁탁하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하이라이터 뭉치게 발리는 분 많이 계시죠? 하이라이터는 펄이 너무 많으니까 진짜 뭉치기 쉬워요. 더샘 프로스티 쉘이 발색이 진짜 잘 돼서 제가 좋아하는 하이라이터인데 이게 발색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뭉치거든요? 잘못 바르면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하이라이터는 많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브러쉬 끝에만 살짝
긁듯이 살짝 묻히고 여기서 또 고르게 펴줘요. 가루를. 그냥 묻히고 바로 바르면 이 브러쉬에 뭉쳐져 있으니까 뭉쳐지듯이 발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문질러서 고르게 펴줘야 돼요. 그리고 바를 때도 닿을 듯 말 듯 이런 느낌으로 살살.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약간 굴려줄수록 더 발색이 잘 되거든요. 근데 세게 굴려주면 피부 커버 다 지워지고 모공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간지럽히듯이 살살 약간 소심하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살. 콧대 할 때도 살살 간지럽히듯이 약간 숨 참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핑크 마린 컬러인데 이렇게 핑크빛이에요. 콧대는 입체적으로 튀어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밝은 컬러를 바릅니다. 근데 볼에는 너무 밝은 걸 바르면 여기 광대뼈가 너무 튀어나와 보여서 이 블러셔 같은 컬러를 바르면 좋아요. 그래야 여기가 너무 하얗게 되지 않아서 깔끔하게 칠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 살짝 긁듯이 살살 끝에만 묻혀주고 이렇게 펴줘요. 그 다음에 사선으로 광대 쪽에 살살살살살 간지럽히듯이 느낌도 안 날 정도로 한순간에 갑자기 발색이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칠하면서 계속 확인해야 돼요. 제가 머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묶고 렌즈를 꼈습니다. 오늘 깔끔한 스타일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입술이 약간 안 어울리는 느낌? 뭔가 입술이 좀 진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블러셔랑 입술이랑 지금 제형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너무 매트하고 보송한데 너무 촉촉하니까 바꿔보겠습니다. 리무버 티슈로 걷어내고 메이크업은 조화가 중요한데 지금 조화가 별로예요. 리무버 티슈로 닦아내면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립밤을 살짝 또 발라요. 바로 걷어내. 퍼프로 정리하고 컬러그램 14호 이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입술 주름이랑 각질 많은 분들은 블러립 바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형을 잘 골라야 되는데 입술 각질을 부각시키는 그런 제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컬러그램은 블러립을 참 잘 만들어요. 주름을 싹 메워줘요. 각질 부각도 없고 대신에 아까 제가 한 것처럼 립밤 먼저 발라놓고 립밤 걷어내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입술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블러셔랑 조화가 좋아. 자, 이렇게 하면 아주 깔끔해 보이는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일단 피부가 깨끗하니까 얼굴 전체적으로 굉장히 깨끗해 보이지 않나요? 사실 마냥 연한 메이크업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색감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지저분한 느낌이 없이 깔끔하게 잘 됐어요. 피부 메이크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다니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의 촉촉한 피부를 책임져줬던 더 하르나이 시카이드 크림 리뉴얼 기념 할인 행사 꼭 잊지 마세요. 크림 필요한 분들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도 저 찾아와 주시고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주간 화이팅!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